멤피스 대 미러키, 그리고 유타 대 골스,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 제가 방제에다가 리벤지라는 테마를 달아놨는데 내일 있을 3경기 중에 이 2경기, 유타 대 골스, 포틀랜드 미네소타가 전부 다 최근 한 일주일 안에 펼쳐졌던 경기들이에요. 그래서 직전 경기들을 조금 참고할 만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좀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피스 대 미러키 경기. 이 경기는 딱히 별로 얘기할 게 별로 없긴 합니다. 요즘에 멤피스는 워낙에 결장이 많은 상태인데 조금 그래도 선수들이 속속들이 돌아온다고는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올 시즌 한 경기도 못 치렀던 이제 클라크 같은 애들이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 그래도 조금 활약을 해줄 것 같기는 하다. 클라크 복귀 예정이고, 근데 또 이제 그 스카트 피펜 주니어 나름대로 괜찮은 활약을 해주는 포인트 가드, 외곽 슛도 능력도 좋고 그런 친구가 퀘셔너블에 달려있고, 제가 그전에도 뭐 제이콥 길리아드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 점검을 해드렸었는데 그래도 멤피스가 로테이션 플레이어랄까요? 그런 친구들이 좀 돌아오긴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멤피스는 현재 거의 뭐 원래 같으면은 가비지 멤버라고 쳐야 되는 스피주 같은 애들도 지금 선발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태여가지고 사실 멤피스를 좋게 볼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웃기게도 오늘 휴스턴을 잡아내는 바람에 멤피스 경기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오늘 멤피스가 제가 그런 거는 좀 발견했던 것 같아. 자, 오늘 휴스턴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야투율이 개쓰레기였습니다. 야투 시도를 100번을 넘게를 했어. 멤피스 상대로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따내면서 야투 시도를 100번을 넘게를 했는데 워낙에 야투가 별로였습니다. 심지어 자유투까지 개 별로였었고, 멤피스는 어땠냐? 멤피스는 그래도 3점 같은 것들이나, 그러니까 아까 휴스턴이 야투 시도를 102번을 했다고 했는데 멤피스는 79번밖에 안 했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로 야투시도 차이가 나다 보면은 이기가 힘들어. 23번이나 야투시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멤피스는 보시다시피 휴스턴이랑 달리 많은 자유투를 얻어내가지고 공격 마무리 자체를 자유투 이런 성공률도 낮았지만은 마무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좀 얻어낸 자유투들을 나름대로 잘 처리를 그래도 이 정도면 한 거기 때문에 멤피스의 승리 원동력은 가까스로 승리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던 3점 슛이나 이런 자유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유투로 마무리를 잘했다. 그런 것들인데 특히 오늘은 휴스턴이 너무 못해서 그렇지, 휴스턴이 이 지경으로 못해서 그렇지, 멤피스가 이긴 것도 좀 워낙에 좀 상대팀이 좀 이 수준이 좀 별로였다? 휴스턴이 너무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미러키도요, 얘네들도 당장 이제 오늘 경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은 미러키도 전 경기 때 너무 못했었죠. 미러키도 마이애미한테 그냥 버틀러도 없는 마이애미한테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었는데, 그날도 쿤보는 요즘에 쿤보가 좀 야투시도가 적어 23점에 그쳤었고 본인은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리바도 11개, 어시스트 8개 뿌리면서 잘했는데 워낙에 요즘에 릴라드도 별로인 상태인데다가 브룬 로페즈도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한 번도 제 몫을 한 적이 없다. 벤치에서도 이렇게 다들 야투율이 부진했어요. AJ 그린이 야투시도 7개 중에 1개, 포르티스가 그나마 역할을 했지만은 포르티스는 이 정도면 그냥 평소대로 한 거고, 전반적으로 미러키가 마이애미한테 딱 색깔에 그냥 잠식이 됐다. 적은 야투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러니까 요즘에 미러키가 옛날 같으면 되게 오바팀이라고 얘기를 할 만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여. 뭐 감독 변화 이후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6경기 동안 미러키가 득점은 108점에 그치고 있어갖고 리그 최저 수준이고, 야투율이나 3점슛 성공률에 비해서 득점이 적다. 한마디로 미러키도 요즘에 야투 시도가 상당히 적은 상태다. 어떻게 보면 미러키는 좀 뛰는 팀이 어울리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괜찮은 효율을 보여줄 만한 미들턴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이고, 이게 릴라드도 이렇게 부진하면 사실 미러키를 쉽게 믿기는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러키는 또 감독 변경 이후에 디펜시브 레이팅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최근 이제 한 12경기 정도 되겠죠. 최근 12경기 동안 미러키의 디펜시브 레이팅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미러키 최근 디펜시브 레이팅 7위까지 떨어졌네요. 112.7로 미러키의 이제 최근 12경기 감독 경질 이후 디펜시브 레이팅이 좋았었지만은 아주 돋보이는 수준까지는 아니게 됐다. 멤피스는요, 최근 10경기? 이렇게밖에 안 봤는데 어쨌든 연패 중이었었고, 오늘까지만 해도 아마 10연패를 박다가 오늘 가까스로 그런 연패를 떨쳤는데, 아무튼 멤피는 요즘에도 똑같습니다. 득점 잘 안 되고 뭐 야투율 부진하고 3점이 그나마 터지는데, 그래도 수비는 상대팀의 보시다시피 뒤쪽에 있는 상대팀의 야투 성공률 같은 것들은 괜찮은 반면 실점은 적었다. 한마디로 최대한 공격 시도를 늦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일 경기도 언더를 택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일단 했고요. 참 어려운데 멤피스가 또 백투백일 때는 1승 8패밖에 안 됐대.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게 왜냐면은 요즘에 미러키가 10.5 마인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에 미러키의 기본적인 공격력이 너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멤피스도 나름대로 좀 이제 선수들도 채워지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멤피스는 이게 더 떨어질 데가 없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더 떨어질 데가 없는데 그래도 요즘 보여준 모습은 괜찮다. 반면에 미러키는 수비적으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이게 공격의 물꼬가 트일 기미가 안 보인다. 내일도 아마도 이 멤피스가요, 그 디펜시브 레이팅 상으로 2024년 들어서 디펜시브 레이팅 9등에다가 오피스의 야투 방어율이나 3점슛 수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수비적인 구색은 잘 갖추고 있다. 그리고 얘네가 보시면은 3점 비율도 3점 의존도도 상당히 높고 3점슛 시도도 굉장히 많은 팀에 속하는데, 멤피스가 혹시라도 내일 3점이 좀 터져준다 이러면은 저는 미러키 입장에서 좀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어렵지만은 멤피스의 프렌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유타 대 골든스테이트는요, 얘네들도 저번 맞대결 전적을 일단 한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건져낸 점들 그런 것들을 일단 볼 텐데, 먼저 직전 경기 맞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날 기준점이 240.5였는데 이게 언더가 떴었죠. 사실은 양팀 다 유타도 그렇고 골스도 그렇고 득점 엔진 같은 것들은 눈여볼만 했는데, 이 경기는 좀 저조한 득점이 나왔다. 보면은 골스는 할 만큼 했습니다. 골스는요.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대부분 적게 뛰었죠. 커리가 32분 뛴 거 말고는 거의 다 30분 미만으로 뛰었었고, 이날 뭐 커리도 3점슛 16개 중에 7개 넣고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팀의 3점슛이 45.5%였으니까. 야투도 100개나 시도해가지고 48개. 그러니까 요즘 골스의 스타일대로 빠른 템포의 공격 이런 것들로 많은 득점을 일궈냈다. 그리고 유타라는 이런 높은 팀을 상대로도 오펜스 리바운드 12개나 건져낼 만큼 다들 뭐 제 몫을 해줬는데, 유타가 조금 안 좋았었죠. 유타가 이날 그 요즘에 선발로 나오는 키온테 조지 야투 굉장히 부실했었고, 에이스인 라우리 마카넨도 20점도 못 넣었었고요. 이날은 이제 콜린 섹스턴이 좀 좋은 이제 인사이드 침투 시도, 드라이브 시도로 많이 좀 캐내긴 했는데, 조던 클락슨도 벤치에서 잘해줬지만은 전반적인 야투들이 좀 별로였다. 크리스 던이 6개 중에 1개 뭐 이런 식으로 좀, 유타는 야투 시도 자체도 골스보다 적었었고, 리바운드도 본인들의 강점인 리바운드도 그렇게 좀 드러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턴오버, 경기당 턴오버가 유타가 리그에서 가장 턴오버 관리가 안 되는 팀이거든요. 이날도 유타는 턴오버를 17개나 저지를 만큼 본인들의 평균보다도 더 많은 턴오버를 저질렀었고, 전반적으로 게임이 많이 안 풀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날 뭐 마카넨이 아주 야투가 처박은 것도 아니었었고, 좀 클락슨이라든지 섹스턴 이렇게 터질 친구들은 나름대로 터져줬단 말이죠. 여기다가 더 터진다고 해봤자 뭐 키온테 조지가 조금 잘한다든지 그런 거밖에 볼 게 없는데, 사실 나는 유타가 본인들 할 거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기였는데도 유타가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었고, 더구나 이 경기는 또 유타의 홈 경기였잖아요. 내일도 유타의 홈인데, 유타가 이런 그 홈으로서의 이점들을 뭐 고산지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 상대팀이 유타가 홈에 오면은 야투 난조를 겪는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딱히 이날은 유타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도 못했었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내일도 골스가 1.5만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요즘에 골스라면 일단은 많이 볼만하다. 물론 골스가 오늘 클리퍼스랑 되게 좀 타이트한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쉽긴 해. 그런 것들은 아쉬운데 내일 딱히 지금 뭐 골스 쪽에 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경기에서 골스는요, 그 어시스트 대 턴오버 관리, 턴오버는 최대한 줄이면서 어시스트 비율이 높았다는 건 골스의 이런 시스템 농구가 잘 돌아갔다. 트잭 때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 이 친구가 좀 최근에는 좀 중용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린이 돌아오면서 출전 시간이 떨어졌다가 오늘 같은 경기들에서는 굉장히 잘했단 말이야. 오늘은 너무나도 이제 골스가 4쿼터 때 클파의 그 노먼 파웰이 미쳐가지고 패배를 했지만은, 전반적인 골스의 경기력 자체는 높게 살만해요. 최근에도 그렇고, 골스가 최근 6경기 동안 득점 전체 6등, 수비 전체 7등 이런 식으로 공수 양면에서 골스가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백투백일 때 골스는 또 6승 4패로 나쁘지도 않고, 뭐 유타도 백투백이고 내일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은 여러 면에서 골스가 앞서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말 그대로 유타가 최근에 수비가 굉장히 안 돼요. 수비 이런 세 가지 지표, 실점, 야투 허용률, 3점 허용률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서 28등, 뒤에서 세 번째로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는 편이고, 유타한테 남은 공격력 하나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직전 맞대결에서 유타가 선보일 수 있는 공격 옵션들 대부분이 괜찮게 했는데도 뭐 가끔 이렇게 키운테 조지 같은 애들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막 모두가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는데도 골스한테 잠식을 당했다. 저는 요즘에 골스 농구 마음에 들고요. 더구나 클레이 탐슨도 오늘 경기는 조금 안 좋았지만 직전 이제 유타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외곽 슛을 이렇게 많이 시도한다기보다는 롤맨으로서의 역할이 좋았거든. 이제 골스의 시스템 농구 하에서 인사이드 침투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가지고 저는 내일도 이 경기도 골스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골스의 승리라든지 오바. 아무리 그래도 이 경기 나는 오바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직전 경기도 뭐 유타가 못한 건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골스가 뭐 지난번처럼 야투시도 100번씩 하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은 글쎄 직전 경기는 너무도 이게 유타가 3점 슛도 34%면 좀 약간 별로였었고 저는 더 터질 공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팀 다 자유투 시도도 굉장히 적은 편이었어가지고 지난번에 사실 유타가 그렇게 안 풀렸는데도 236이었다. 저는 237.5 정도면은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팀의 특성도 그렇고 그래도 여기다 더불어서 골스 승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 이 경기도요. 바로 직전 맞대결을 했었죠. 양팀 다 직전 경기 맞대결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도 제가 목 놓아 외쳤던 거는 포틀랜드가 브록던이 있고 없고 경기력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거였는데 보시다시피 브록던이 있을 때는 경기당 득점 110.1점인데 없으면은 한 8점가량 득점이 떨어진다. 수비적으로도 브록던이 있을 때 115점 정도 넣었는데 브록던이 없으니까 실점도 119점 정도로 실점을 한다. 이렇게 공수양면에서 브록던이 빠진 효과가 거의 한 12, 13 정도 생긴다. 특히나 이게 야투 변화 같은 거 보면 눈에 많이 띄거든요. 브록던이 없으니까 팀의 야투리 3% 하락, 3점슛도 3% 하락, 상대팀한테도 야투 3%더 먹고 3점은 6%를 더 쳐맞는다.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확실히 브록던이 없는 팀의 90점이 없는 포틀랜드가 많이 약해지는구나.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었고요. 사실은 포틀랜드와 미네소타 직전 맞대결은 나름대로 포틀이 3쿼터까지는 잘했었어요. 나름대로 포틀이 1쿼터 때도 조금 이렇게 쳐졌었고 2, 3쿼터 때 많이 쫓아갔는데 3쿼터 때 많이 쳐졌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도 해가지고 이날은 그 양팀 직전 맞대결 때 보면은요. 뭐 앤서니 에드워즈, 앤트맨이 대활약을 했습니다. 앤트맨이 이날 나온다 만다 하다가 나왔는데 되게 잘했어요. 40득점을 기록했었고 근데 반면 다른 친구들 맥다니엘스 빵 득점, 칼 앤서니 타운스 7개 중에 2개밖에 못 넣었었고 콜리도 7개 중에 2개. 전반적으로 미네소타 선수들이 아주 잘한 건 아니었었거든. 그냥 봐줄만한 게 앤트맨 정도였었고 벤치에서 NAW나 나즈리드가 적당한 활약해주고 그 정도였는데 영입해온 이제 포르가드 몬테모리스도 별로 못했고 전반적으로 미네소타가 선수단들이 막 잘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날은 포틀랜드가 그냥 별로였다. 에이튼 같은 애들이 야투 12개 중에 11개 꼽고 본인의 활약은 괜찮았다. 근데 어디까지나 에이튼은 스탯 뻥튀기 된 부분이 많다고 현지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개인의 스탯은 잘 챙겨가. 22포인트에다가 리바운드 16개 이런 식으로 잘 하긴 하는데 에이튼이 있다고 해가지고 포틀랜드 팀의 경기력이 확실히 좋아지냐? 그거는 아니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에이튼 말고도 이날 제라미 그랜트가 야투를 굉장히 부진했었고 투마니 카마라 같이 이런 롤맨들 역할 이런 친구들은 잘했어. 그러니까 뭐 사이먼스도 부진했고 사이먼스랑 그랜트 이렇게 득점을 해결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부진했다. 그리고 타이블은 원래도 공격이 별로인 선수고 스쿠 댄더슨이나 벤튼 이런 친구들도 벤치에서 이 정도면 꽤나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털도 할 만큼은 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물론 못한 애들은 못했지만은 할 만큼은 한 것 같은데 왜냐면 미네소타가 리그 최고의 수비팀이니까 좀 포틀랜드가 이렇게 야투난조로 겪은 거 몇몇 선수들이 야투난조로 겪은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날 보면 포틀랜드가 3점이 38% 정도로 터졌어요. 이 정도면은 포틀치고는 잘 넣은 거야. 포틀치고는 잘 넣은 건데 워낙에 전력차도 전력차고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내일도 미네소타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이날도 보면 포틀랜드가 생각보다 미네소타 상대로 오펜시브 리바운드 12개 잡고 그런 날이었단 말이죠. 미네소타도 막 리바운드 사수 이런 거 잘 안 됐던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할 만큼은 했던 건데 양 팀의 간극이 그냥 이 정도가 나야지 정상이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도 내일 여전히 브록던이 결장인 셈이고 최근에 포틀랜드 9경기 동안 득점력 27등으로 부진한 상태. 수비력은 그나마 봐줄만 하다. 근데 브록던이 있고 없고 차이도 상당히 크고 미네소타를요 최근 4경기로 줄여봤거든요. 왜냐하면 미네소타가 최근 4경기 동안 득점세가 꽤나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미네소타가 상대팀들이 시카고, 미러키, 클파, 포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약한 팀들을 만난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포틀 정도가 보약인 셈이었는데 이 4경기 중에 시카고한테 패배한 거 말고는 3승 1패 클리퍼스랑 미러키를 잡아냈었고
둘 다 이제 클리퍼스 이렇게 전부 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 미네소타가 원정에서 특히나 원정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인 것도 있었고 공격이 아주 살아났다는 거 미네소타가 그게 눈에 띄고 원래는 그리고 미네소타는 공격은 그냥 중위권 중하위권이지만은 수비가 아주 좋은 팀이잖아요. 뭐 수비야 최근 4경기 동안은 조금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포틀과 미네소타는 이런 최근의 분위기라든지 양 팀의 이런 가장 직전 맞대결에 보였던 점들 선수 이런 그 결장 이후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지금 시점에서 미네소타가 8.5 마인이라면 저는 괜찮게 볼 것 같아요. 미네소타는 마인까지도 볼 것 같고 그리고 언더오버는 요즘의 미네소타 기조를 생각하면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유로파 축구는 3경기 정도 얘기할 건데 먼저 페이노르트 대 로마입니다. 자 페이노르트 대 로마 지금 챔스에서 라치오나 꼬마 셀틱 이런 조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왔던 페이노르트였는데 어쨌든 3위로 떨어져서 유로파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페이노르트가요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양팀의 상대 전적상으로 가장 최근에 2022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서 로마랑 둘이 붙었었고 그때는 이제 무리뉴 감독의 로마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유로파 아까 봤던 그 챔스에서 떨어진 팀이랑 유로파에서 있던 팀 2등으로 이제 진출했던 팀이 붙었을 때는 로마가 그때도 페이노르트를 제압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홈에서 페이노르트가 승리했던 바는 있기는 해요. 이번 시즌 챔스 같은 거 봐도 페이노르트가 라치오를 홈에서 그때 3대1인가 3대0으로 부술 만큼 한창 좋을 때는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즈 페이노르트의 이제 좀 얼굴격인 선수가 잘하던 때였고 요즘엔 이 산티아고 히메네즈가요 산티아고 히메네즈인데 사실 뭐 유럽 여기저기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공격수이긴 한데 한창 좋을 때랑 달리 최근에는 득점 페이스가 이래요. 최근 10경기 동안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2골밖에 없다. 뭐 이런 상태여가지고 리그에서도 부진한 편, 뭐 컵대회에서도 딱히 뭐 대단한 모습 못 보여줬고 이런 점들이 페이노르트가 한창 좋을 때보다는 조금 꺾였구나 이런 것들을 지레짐작할 만은 하거든요. 더구나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페이노르트 선수도 오늘 페이노르트의 홈 경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현지 시간은 목요일 경기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오늘 경기를 앞두고 페이노르트가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훈련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게 뭐 지금 번역기 돌려갖고 이렇게 되는 거고 배탈 났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 위장염에 걸렸다. 그래갖고 몇몇 선수들은 질병 증상을 보였고 유스팀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 합류해가지고 어렵사리 이렇게 훈련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이노르트 전반적으로 정상 컨디션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일단은 가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AS 로마가 데로시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 좀 트래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 경기를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베로나와의 경기 때부터 감독 교체 이후에 3연승 달렸었고 직전 인터밀란전도 사실은 이게 스코어는 2대4지만은 로마가 사실 굉장히 잘 싸웠었죠. 이 경기도 로마가 그 딱 전반전에 막바지 때 골도 넣고 하면서 2대1로 앞서 나갔다. 지금 세리아에서 최강자의 격에 있는 인터밀란이 선제골을 뽑았지만은 로마가 이거를 전반전에 뒤집었었고 그 이후의 실점들은요 사실은 물론 마르코스 티랑이 동점골 만든 것까지는 잘했어. 근데 그 이후에 인터밀란이 빠르게 역전골까지 좀 넣었었고 그 이후에는 로마가 오버페이스를 하느라 바스토니가 좀 역습 찬스에서 쉬운 골을 넣었었죠. 이렇게나 인터밀란 상대로 나름대로 잘 싸웠다 로마가. 최소한 제가 본 바로는 로마가 그래도 분투했다 정도는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뭐 대부분 데로시 선임 이후에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로마의 프렌 정도는 한번 보고 싶네요. 페이노르트 상대로 여태 잘 싸워왔다는 것도 좀 지레짐작할 만하고 페이노르트의 지금 선수단 컨디션도 이런 질병 같은 이슈로 썩 좋지는 않더라. 그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일단은 제 생각은 이거는 로마의 프렌 쪽으로 배당도 그래도 1.7에 근접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고 뭐 전반적으로 로마가 단순히 데로시 선임 이후에 이렇게 3연승 뒤에 인터밀란 상대로 아깝게 패배 이런 것들 말고도 경기력이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좀 이렇게 힘겨운 승리들 베로나나 살레르니타나한테도 어려운 승리를 거두면서 이게 로마가 과연 괜찮아진 게 맞는가 싶었는데 좋게는 보이더라고. 저는 로마가 딱히 로마가 오늘 크리스탄테 같은 친구들 어디 뭐 부상으로 결장하는 거 말고는 별다른 이런 징계라든지 뭐 부상 이슈 그런 것들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로마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밀란 대 렌이거든요. 근데 렌 얘기를 조금 하면은 렌이 작년에는 리그에서도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굉장히 잘했는데
문제는 렌이 선수를 너무 많이 팔았어요. 렌이 이제 작년 시즌이 끝나고 이게 일단 위쪽이 이제 선수 영입에 쓴 돈이 6,150만 유로라는 소리고 선수 판매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어요. 1억 6,850만 유로를 벌어들였는데 일단 투자도 조금 저조했던 편이고 제레미 도쿠 팔고 마이에르 팔고 첼시에다 또 선수 팔고 이쪽에 뭐 여러 선수들 바데 같은 애들도 팔고 그냥 유럽 선수들을 많이 팔았다. 카말 술레마나라든지 이렇게 많이 팔았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당장에 이 렌이 최근에 리그에서는 괜찮게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렇게 많이 좀 흔들렸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리그나 쿠프 드 프랑스 이런 컵 대회에서는 조금 잘 하긴 하더라. 이런 것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렌도 유로파에서 그렇게 막 경쟁력 있는 모습은 아니긴 했거든요. 비아레알한테 서열 정리 당하고 뭐 마카비 하이파나 파나시나이코스 같은 좀 유럽 변방이죠. 그래도 그리스나 뭐 이스라엘 전부 다 변방에 속하기 때문에 좀 쉬운 팀들 많이 이렇게 이긴 거지 밀란 정도의 팀을 상대로라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밀란이 최근 전적 볼게요. AC 밀란. 최근 전적 자체도 제가 몇 번 짚어들었지만은 여러 경기 동안 1패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고 홈만 봤을 때도 밀란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챔스에서 돌문한테 패배했던 거 이런 것들도 있긴 하나 아탈란타에 패배했던 것도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는 안정권에 있는 것 같다. 오늘 그리고 선발 명단 같은 게 또 나왔거든요. 예상 선발 명단 같은 것들. 단순히 봐도 렌이 작년에 리그에서 잘할 때만큼의 선수들이 좀 채워지지 못했다. 뭐 해봤자 뭐 칼리무엔도 테리 이런 친구들 유명했고 오랫동안 그 리그왕에서 마르세유부터 해가지고 망당다 골키퍼 아직도 뛰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거의 한 나이가 40이 넘었을 텐데 그리고 벨기에에 한 테아테 같은 유망주도 있고는 하지만은 반대로 밀란은 어떠냐? AC 밀란은 지금 리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고 전반적으로 선수단이 대부분 주전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좀 이 센터백에 부상 많은 거랑 오른쪽에 이제 그 주장 칼라브리아 대신 플로렌치 기용한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하나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오늘 밀란이 주전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만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은 밀란의 일반 승이 1.5 정도면은 그래도 욕심 안 내고 밀란 승 정도는 볼 것 같고 조금 더 욕심 낸다면 저는 마행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단순히 요즘에 밀란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선수 이런 이탈 같은 부분들도 크게 걱정은 안 되고 렌이 뭐 지금 리그에서 최근에는 좋다고 하지만은 작년 같은 그런 포스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경기도 밀란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갈라타사라이 경기거든요. 갈라타사라이도 뮌헨이나 메뉴 그리고 코펜하겐 이렇게 있는 조에서 분투했습니다. 그 조 꼴찌는 메뉴였었고 1등이 뮌헨, 2등이 코펜하겐, 3등이 갈라타사라이였거든요. 근데 그 챔피언스 리그 조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거는 모든 팀들이 거의 다 오버페이스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팀들이 좀 경기에 좀 득점이 많은 경기들을 했었고 갈라타사라이 경기도 상당히 점수가 많이 났다.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데 오늘 이 갈라타사라이의 홈 경기거든요. 갈라타사라이가 올 시즌 최근 전적들이거든요. 챔스에서 패배하고 이런 건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컵 대회라든지 리그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여기다가 오늘 또 홈 경기잖아요. 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올 시즌만 봤을 때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한테 한번 패배한 거 말고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홈 데이터인데 홈에서 그냥 패배가 없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홈에서는 뭐 대부분 이제 좀 자국 리그라든지 컵 대회라든지 그런 거긴 하나 그래도 9연승 달리고 있는 중이고 전반적으로 선수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갈라타사라이를 꼬집을 만한 그런 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스파르타 프라하도 보면은 스파르타 프라하도 최근에 잘하고는 있다. 근데 보시다시피 대부분 이렇게 좀 최근에는 클럽 친선 경기들이 많았었고 저는 클럽 친선 경기는 아무래도 주전 활용도도 적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는 안 칩니다. 크게는 안 치는데 무튼 그래도 뭐 최근에 리그라든지 이런 뭐 유로파 리그 이런 것들만 봐도 연승 중이기는 해. 이 정도 구간 플러스 여기까지니까 아마 한 8연승 정도 달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체코 리그보다는 터키 리그가 위쪽 칩을 받는 편이고 스파르타 프라가 원정이거든요.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돼. 유로파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원정 성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스파르타 프라가 이렇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아리스 리마솔한테 조별리그에서 한번 승리한 적은 있지만은 아리스 리마솔은 뭐 여기도 되게 키프로스 리그였나? 하여튼 그쪽이고 되게 약팀 평가를 받는 축에 속해요. 이렇게 원정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스파르타 프라가 과연 갈라타사라이 지옥의 터키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갈라타사라이의 일반승 배당이
1.56 정도인데 저는 조금 더 욕심 낸다면 마헨도 생각해볼 법은 하지만은 그냥 이거는 갈라타사라이의 홈빨이라든지 스파르타 프라가 이런 유럽 대회에서 원정에서는 좀 약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갈라타사라이 쪽을 조금 더 좋게 볼게요. 이게 선수 구성만 봐도 스파르타 프라는 선수단 대부분 이렇게 그나마 뭐 쿠츠타 같은 애들, 체코 대표팀 크레이치 뭐 이런 친구들 말고는, 그리고 에콰도르 대표팀의 라이트백 프레시아도 이런 친구들 말고는 딱히 막 눈에 들어온 선수가 별로 없는데, 갈라타사라이 멤버 봤거든요. 마우로 이카르디 있고, 지금 유럽에서 각광받는 유망주 아키티르코글루 하여튼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드리스 메르텐스, 우리가 알만한 뭐 루카스 토레이라, 뭐 괜찮은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전력 자체는 그래도 갈라타사라이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오바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갈라타사라이가 챔피언스리그 그 조별 리그도 그렇고 굉장한 오바 페이스를 보여줬다. 뭐 코펜하겐이랑 1대0 나오고 이런 거 있긴 한데, 이 경기도 기준점이 2.5거든요. 2.5 기준으로는 이번에 계속해서 이렇게 오바 게임들을 많이 했었다. 이런 것들도 확인도 되고, 갈라타사라이 경기는 저는 일반성 좋게 보고 오바도 괜찮은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마헨까지 한번 욕심을 내고 싶기는 하다. 근데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는 그냥 갈라타사라이의 승 쪽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